small talk. Fast car with the brakes off. We don't.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드름 연고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성분 중 하나인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화장품 원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 원료로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원료로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극감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화장품 원료에 사용을 했을 때 여드름에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배합 금지 성분입니다. Move then you tryna hit the town. What you in the mood for? Just chill at the dance floor. You 자, 여드름의 치료 방법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먹는 레티노이드와 바르는 레티노이드, 그리고 먹는 항생제, 바르는 항생제, 그리고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드름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르는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먹는 항생제와 함께 바르는 레티노이드, 그리고 이 레티노이드와 함께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쓰고, 또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먹는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과연 어떤 성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티노이드 계열들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부작용이나 여러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부터 살펴보면 벤조일 페록사이드, 퍼옥사이드라는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과산화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 일상 용어에 과산화란 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과산화, 수소, 수죠. 영어로 하면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가 됩니다. 자, 이 퍼옥사이드는 무슨 의미냐면 이 산소가 나올 때 활성산소, 문제를 만들어주는 산소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아직 정확한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 성분으로부터 바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드름균은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이고요. 실제로 이 균은 혐기성균이에요. 산소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되게 모공 깊게 위치해 있고 피지를 좋아하고 산소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잘 자랍니다. 자, 그런데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바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산소가 발생하는데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첫 번째는 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혐기성균인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스, 여드름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될 뿐만 아니라 각질을 약간 녹이기도 해서 실제로 피지가 좀 더 밖으로 배출되기 쉽게 만들어주고 균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사용할 때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죽살 여드름, 면포, 이런 비염증성 여드름에는 사실 효과가 덜 하고요. 염증 여드름, 뭔가 농포 여드름, 뭔가 골마서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여드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그럼 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나는 거죠. 일단 이 성분을 사용할 때는 보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실 게 농도예요. 2.5%, 4%, 5%, 10% 이렇게 다양한 농도의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농도가 당연히 높아질수록 과산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과산화 물질은 피부에 자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농도가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여드름을 내가 빨리 없애고 싶어 라는 생각에 과하게 높은 농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용하고 난 뒤에 2-3일 내에 보통 되게 따가워요, 붉어져요, 각질 생겨요, 심지어는 진물이 나요, 염증이 생겼어요. 그 바른 주변 부분이 완전히
빨개지다 못해 눈도 부어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해서 병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 부위 중에서 염증성 여드름 부위에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 부위에만 가급적이면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고를 손에 대충 짜가지고 이렇게 막 문질러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면봉으로 반드시 사용을 한 다음에 정상 피부에는 닿지 않게끔 하고 최대한 그 병변에만 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발라놓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조금 급해가지고 채 마르기도 전에 바로 로션 크림 같은 걸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로션과 크림을 바르게 되면 그 주변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로션과 크림과 같은 보습제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실산이라든지 레티노익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 자극이 될 만한 성분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적용되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여드름이 났다고 했을 때 이미 내가 각질 제거를 좀 했다거나 아니면 레티노이드 계열을 이미 사용을 해서 피부가 약간 예민해져 있는 경우에 여드름이 났으니까 그 연고를 발라야지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더 자극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Have you ever fallen out of love? 그리고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그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저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했을 때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점점 사용하면 사용을 할수록 자극이 심해지고 사용을 중단하고 또 사용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라고 한다면 일단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극에 대한 부분들이 적응이 되고 나면 웬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절대 욕심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나와 있는 제품이 있고요, 전문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을 가셔서 약을 구매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것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전문 의약품의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벤조일 페록사이드의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다른 항생제와 함께 벤조일 페록사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와 레티노이드 계열과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조합이 실제로 제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의 성격과 치료에 따라서 이러한 연고들을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매번 이런 여드름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병원을 가서 처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벤조일 페록사이드가 들어가 있는 연고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저농도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난 뒤에 증상이 가라앉으면 굳이 병원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이 사용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계속해서 붉어지고 따갑고 가렵고 심지어는 짓무르고 붓는 증상들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염증 반응이 생각보다 강하게 오기 때문에 색소 침착의 위험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고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고를 사용한 그 부위가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그 주변에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면 사실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염증 정도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Time is up. I'm